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대도시로 모여드는 인구 문제로 서울은 점점 느리고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인구 증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주제가 자주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의 인구 문제에 관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예민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안내양이 저렇게 물건 구겨놓듯 사람을 버스 안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 시장님,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기 지옥이지 어디죠? 윤치영 시장이 신문기자와 함께 출근길 버스 정류장 탐방에 나섰다. 신문사가 직접 윤 시장을 설득해서 도남동 전차 종점 부근 버스 정류장 근처로 나온 길이다. 시장님, 3번, 4번, 19번 노선이 꼬리를 물고 또 전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가는데도 정류소마다 100여 명의 시민이 줄을 서는군요. 박 기자, 이 줄 맨 끝에서 저 버스 순간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도 줄을 한번 서봅시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줄을 서요? 예. 아침마다 평균 3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버스 타면은 그 안은 어떻소? 이거 콩나물 싫어해요. 구두는 밟히고 단추 떨어지는 건 보통이고요. 특히 국민학생들 고생하는 거 정말 못 보겠어요. 시장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집에서는 출근 걱정, 직장에서는 퇴근 걱정. 정말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버스 왔네. 그럼. 이날 윤 시장의 현장 시찰은 교통지옥을 해소해달라고 시장실로 매일같이 날아드는 수십 통의 진정서보다 효과가 컸다. 시장님, 줄 맨 끝에서 승강구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7대의 만원버스가 지나갔고요. 저 우선은 버스의 대형화로 한번 막아보고 서서히 지하철 건설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서울로 밀려드는 인구 조절을 해야 합니다. 서울 전입 인구에 대해서 사전 허가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요. 역시 윤치영 시장의 주장은 일관됐다. 지방 인구의 서울 유입은 막아야 하고 그 방법은 허가를 받고 전입하라는 것. 현실성 없는 주장이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일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당부한 것이 인구 대책이었다. 정 총리가 아주 어려운 때 큰일을 맡았는데 잘 좀 해줘. 예, 각하.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울 인구가 한 350만 되는데 해마다 30만 명씩 늘어간단 말이야. 예,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강력한 정책을 좀 세워줘야겠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구 정책을 내줘.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64년 9월 23일에 청와대에 보고된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이다. 정치적 대책.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는 정책적으로 타지방으로 이전한다. 세제의 균등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세민의 대도시 유입을 막는다. 영세민에 대한 정치적인 과도한 배려를 중지한다. 경제적인 대책. 전원도시 및 신산업도시를 배치하여 생활 근거지를 조성한다. 농토 개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농민의 이농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 영세민들로 하여금 농촌에 이주케 한다. 대도시 내 실업자 흡수를 위한 국토 건설 사업을 특정 지역에 적극 추진한다. 대도시 내 공장 시설의 확장을 억제하고 신개발 도시에 유치한다. 바로 그날의 동아일보 사설.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자면 도시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등 큰 도시로 모여들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방방곡곡에 산업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큰 도시로 가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들하고 대도시로 몰려들어서 풍치지구인지 상업지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무허가 건축을 하고 살고 있으니 인정상 묵인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눈 감아줬던 것이 결국 도시계획을 휴시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론과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1964년 9월 이후 50년 가까이 같은 문제로 고민해왔다는 얘기다. 윤치영 시장을? 예, 카카. 국회까지 나가서 하는 말 들으셨지 않습니까?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도시 정비를 안 하고 있다고요. 청소 외에는 도대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윤 시장도 생각이 있겠지. 윤 시장 생각 없는 양반입니다. 이후락 부장?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관심이 서울시에 있질 않습니다. 미군 고위층하고 어울리고 외교가 사람들하고 사겨 나가면서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야, 꽤 오래전부터 나온 말 아닌가? 그렇게 하고 서울시장 정도면 그런 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만 하니까 말씀 올리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씨 쪽으로 안 가고 우리 쪽에서 도와준 공무자긴 하지만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 양반한테 계속해서 서울시를 맡겼다가는 서울은 망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윤치영 시장을 좀 더 두고 보자고 한 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선거 당시 도와줬던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고 윤보선 씨와의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윤치영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주변 공직자들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 과장? 방금 서울지검 검사들이 청소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사들이 청소국에? 아니, 왜? 그동안 치안국에서 서울시 청소 대행업을 맡고 있는 유일 기업사를 수사해 왔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았나 봅니다. 무슨 꼬투리? 청소 영역비를 올려달라는 거였나 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업자가 시청 앞 다방으로 뻔질나게 드나들 때부터 알아봤다고. 결국 사고를 치는구만. 근데 시장님도 연루가 된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수군대던데요. 시장님까지? 검사 2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시장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시장님이 돈을 챙겼다는 거야? 돈을 챙기다니! 여보시오, 이 검사.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망발을 하시오? 구속된 청소업자가 서울시 공무원한테 13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 외에도 브로커 이모 씨가 70만 원을 시장님께 전달한다고 보증수표 2장을 가져간 걸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70만 원 구경도 못했거니와 이모신지 고모신지 만나지도 않았소이다. 혹시 브로커 쪽에서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당신 지금 날 신문하는 거요? 여쭙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 없었어요. 됐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왜 서울시만이겠소? 서울시가 복마전이면은 인천, 대구, 부산은 뭐 깨끗합니까? 서울시 공직사회가 복마전, 즉 비리의 온상이라면 전국의 공무원이 그럴 것이라는 게 윤치영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앙행정기관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1965년 1월 8일 경향신문.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 건수가 500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85건이 서울특별시에서 적발됐다. 마치 서울시청은 복마전과 같은 인상마저 풍겼으며 감사 결과를 청취하던 박 대통령까지 화가 치밀었다 한다. 이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썩었다면 나라 전체가 썩었다는 얘기잖소. 꼭 그렇다고 볼 수만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도려내야지. 이번에 문제가 된 부서가 어디요? 예. 적발된 건수 가운데 입건된 것만 5건인데 모두 서울시청 청소국 관할입니다. 서울시를 깨끗하게 해야 할 서울시 청소국부터 청소를 해야겠구만. 청소국 부서 하나만이 아닙니다. 윤치영 시장까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끝을 볼 때까지 재감사해서 다시 보고하시오. 그즈음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순시차 부산에 내려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부두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부산의 모습을 크게 바꾼 김현옥 시장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김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에 기용하기로 하고 그 뜻을 귀띔해 주었다고 한다. 각하,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긴 해야겠는데. 청소국 비리까지 낱낱이 밝혀진 마당에. 이봐, 이후락이. 예, 각하. 그렇게 서두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 윤치영 시장 성격 알잖아. 예. 그 윤 시장은 대통령 선거 공로자야. 함부로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 만약 해임 발령에 항의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엉뚱한 발언이나 해대면 어쩔 거야? 예? 그저 내일쯤 인자가 윤 시장한테 가봐. 그래서 각하께서도 고민 중이십니다. 시장님을 무임소 장관이나 해외 공관장 혹은 공화당 총재 고문으로. 각하께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니 고마울 따름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직을 하루라도 빨리. 알아.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끌어가야지. 각하께는 별도 이임 인사를 내가 드릴 터이지만 부담 안 드릴 터이니 그렇게 하시오. 그야말로 졸지에 시장 자리를 놓게 된 윤치영으로선 결코 명예로운 퇴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순순히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임사에서 300여 시청 직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이승만 박사를 진심으로 섬긴 것도 그래야만 이 나라의 앞날이 박다는 신념에서였으며 오늘날 박 대통령을 충성으로 떠받드는 것도 그와 꼭 같은 신념에서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순수한 신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퇴임에 대한 자기 변명에서였을까? 그가 서울시장 재임 때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오려면 허가증을 받고 오도록 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은 지금도 그의 상징처럼 전하고 있다. 윤치영 시장이 재임 때 했던 말. 서울 사람은 서울에 살게 하고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살게 해야 한다. 이 말이 자꾸 되뇌어집니다. 그럼 한 번 서울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서울에 살고 한 번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아니, 이런 식이라면 전 영원히 인천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출연 박정희, 김영민, 윤치영, 박상훈, 정일권, 최현철, 이후락, 권창욱, 국장 한복현, 과장 백경훈, 박기자 이희탁, 검사 조현철, 감사원장 권도일,